좁은 공간에서 특히 도서관 주위에서 좀 많이 차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디서 팩을 찹니까? 평소엔 주로 도서관 저쪽 자연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차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서관 밑에서 하는데요. 오늘 후생관에 들렸다가 여기 따뜻하고 사람이 없어서 하게 됐어요. 가장 강의실에 가까운 이곳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잠깐 나와서 밥 먹고 찬다든지 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주로 하는 시간은 점심 식사 후에 많이 하고, 수업 없을 때, 심심할 때 간혹 하고. 과학 시간에 하죠. 아무래도 그때 시간이 나니까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차죠. 저도 비슷하죠. 저녁 먹고. 친구니까, 예. 어울려 다니면서 식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주로 점심 먹고 나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점심 먹고. 예. 다른 식사 후에는? 그 외에도 뭐 밥 먹고 나서 주로 밥 먹고 난 후에 휴식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죠.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 보면은 12시에서 1시 사이 5시 반에서 한 6시 반 사이 이 정도쯤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점심밥 먹고요. 그다음에 또 저녁 먹은 다음 시간 그리고 없어요. 특별히 그 시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주로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팩을 그 시간에 차요. 팩은요 저희가 먹은 거나 부득이한 경우 뭐 쓰레기통도 치실 팩을 먼저 다 뜯어가지고 내기통일을 다 뜯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기통일을 다 뜯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차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은 제가 아는 거는 아예 이렇게 다 접어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그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뭐 풀을 좀 뜯어서 넣는다든지 중량감을 싣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모아 넣을 때도 있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다른 반대편을 뜯어가지고 이걸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처음이면은 각이 많이 지거든요. 차면은 많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각을 줄여주시고 이쪽은 줄여줄 필요가 없고 또 밑에도 다른 땅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좀 각을 먼저 줄여놓고 시작을 하면은 돼요. 쏜듀팩이라든가 뭐 요구르트 플라스틱 용기, 뭐 허쉬 초콜릿 드링크백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알루미늄 캔 차기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역시 우유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유팩도 500ml짜리나 1000ml짜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주위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200ml로 통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팩을 따서 우유를 다 마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벌리고 반대편도 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자 모양이 나오는데, 다만 우리는 이거 이제 팩 만드는 사람마다 틀린데 속에 우유 방울이 약간 남아있잖아요. 이게 차다 보면은 옷에 묻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내부에 주변의 쓰레기나 낙엽, 종이, 휴지 이런 것을 모아 넣어서 환경 정화와 더불어 팩의 내실을 다지고 인체의 건강까지도 보호하고 옷도 보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냥 찰 경우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종이질이 좋아요. 화장지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차면은 도리어 반동이 너무 큽니다. 발에도 충격을 주죠. 그래서 이것을 땅에 뒤집어서 놓은 다음에 한번 밟습니다. 이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놀라는데, 그 다음에 이걸 쫙 펴주면 여기 주름이 생기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죠, 스프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찼을 때 충격 흡수는 물론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를 애용하는 방법은 주로 저와 팩을 같이 차본 분이라면 이 진가를 아는데 일부 법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문들이에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안 하시고? 다른 데도 하기도 하죠. 그냥 과 애들하고도 많이 하고. 그럼 점심을 주로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하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팩차기에서도 모이거든요,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고 그랬어요. 과 친구들도 있고, 과 친구가 대부분이죠. 뭐 동문 친구들 만나면.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모이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보통 팩차기라면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5명? 많으면 8명? 그 정도 선이죠, 뭐. 한 5명 정도. 되게 뭐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 선배들, 뭐 후배들 되게 뭐 그렇죠. 몇 명 정도가 모여야지 팩을 잡니까? 글쎄요, 2사람 이상이면 기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4사람이 가장 좋겠죠. 90도 각도로 딱 해가지고 찰 수 있으니까. 주로 같이 차는 사람들은 팩은 이렇게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차게 되는데, 꼭 친한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차다 보면 많이 껴서 차게 되고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친한 사람들끼리 차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차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막 그래요. 2명으로 팩 차기는 참 좀 힘든 것 같고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지 제대로 팩을 찰 수 있다고 보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팩 차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없고 그래가지고 한 3명에서 한 6, 7, 8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울려 차는 팩차기에는 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 근데 이것도 여자한테는 예외더라고요. 그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이용해도 되고, 한 사람이 연속해서 몇 개를 차든 상관이 없고, 대개는 일정한 수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달성되면 족하고, 그것이 추가 달성될 경우는 그냥 대개 10단위로 막막 그 진도가 더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팩을 차다 보면은 상대방이 찬 팩이 그 상대편의 그 다리 사이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꼬린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당한 사람은 굉장히 창피하고 쑥스럽게 되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주로 양심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접촉설이 있거든요. 그 최후 접촉설은 맨 마지막에 팩이 맞을 때, 그러니까 팩이 맨 마지막에 맞은 사람이 딴 사람이 못 찾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양심설은 공이 어중간하게 두 사람 사이에 떨어졌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든지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하죠. 뭐 다를 텐데, 글쎄요, 저희들은 뭐 파워팩이니 뭐 공중팩이니 뭐 여러 팩이 있는데, 보통 뭐 10번 이상 차는데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터미네이터로 시도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벌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볍게 음료수 살 수 있게끔 이거 돈을 좀 착실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꼬린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뭐 들어간다든가 뒤에 들어가면 뭐 2배로 이렇게 뭐 벌칙을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고 뭐. 건강 팩차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찬 수만큼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팩차기고요. 뱅크 팩차기도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마지막에 차다가 실패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차다 실패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남은 사람들끼리 팩을 차가지고 그 숫자만큼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팩이요. 파워팩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냥 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막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아주 뻥뻥 올려 차는 그런 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 제가 3학년 올라갈 무렵부터, 그러니까 89년부터 이 서울대에서 여러 곳에서 팩 차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짐작컨대 그 당시까지 유행하던 유일한 놀이인 족구에 대체하는 품목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족구 그라운드와 공이 없는 사람들이 팩을 가지고 족구를 하는 흉내를 낸 적이 있고. 무엇입니까? 그게 유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학교 애들이 뭐 특별히 운동할 장소도 없고, 또 족구 같은 거는 전에 많이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자리가 좀 없고 또 이제 좀 사람이 더 많아야 되니까요. 좀 간단한 팩으로 산 것 같아요. 팩차기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형이 85학번인데 자기가 느끼기로는 그 85년도까지는 없었다. 그런데 86년 겨울쯤 되니까, 겨울 되기 이전에 보니까 그 형은 기숙사에 있었었는데, 기숙사 저 운동장에서 말레이시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세팍타크로 그런 경기 비슷한 걸 하는 걸 봤다. 근데 그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본 지 한 2주일 정도 되니까 도서관에서 팩을 차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을 배운 거는 처음 신입생 환영했을 때 기부일 저녁을 먹고 나서 축장 장례만 위해서 선배님들이랑 팩을 찼었는데요. 이제 신입생들 들어왔으니까 선배 된 놀이로서 이제 또 그동안 배워왔던 전통을 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문대다 보니까 인문대에서 가장 팩차기 좋은 장소가 해방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2동이랑 3동이랑 5동 사이에 있는 그쪽에서 주로 차고, 공사학번 애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학교 대학생활을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좀 뻘쭘하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팩차기를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말, 못하는 말, 그런 식으로 다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걔들도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아서 패차기에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팩 하나 던져두면은 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담을 저희가 지우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또 다 대부분 걷어진 돈은 나중에 음료수나 이런 걸 사서 같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손해란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저희는 주로 돈 내기 팩을 많이 합니다. 돈팩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팩차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좀 자신이 없거나 할 사람들은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에 일환으로 돈을 내게 하거든요. 그냥 손을 딱 맞으면은 100원씩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을 좀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돈팩을 하는 이유는 게임의 어떤 그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벌금을 묻는 부위가 손과 주로 손이죠. 손을 맞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팩을 던지기면은 그때마다 100원씩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다 보면 팩을 밟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원래 목적이었던 긴장감 고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의 이렇게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엄중히 처벌해서 팩이 얼마나 이렇게 찌그러졌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을 하여 500원부터 1000원 사이에 벌금을 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꼴이라고 해서 다리 사이로 이렇게 팩을 집어넣으면 1000원 정도의 저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로 팩을 많이 차기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10개 이상을 이렇게 기준선을 놓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팩 찰 때 이렇게 실수를 못하도록 만약에 14개에서 찼는데 15번째 사람이 못 받았다 그러면 15번째 사람이 돈을 100원씩 알았어, 나중에 봐. 아하, 팩을 배우게 된 동기라 이런. 저는 대학교 오면 다 배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입생 때 선배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이거는 서울대생들이 꼭 해야 되는 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모여있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건강팩을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건강팩이라 하면, 그러니까 벌칙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례를 정하는데, 순례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팩을 차다가 기본 개수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걸 본이라고 그러는데 본. 그러니까 기본 개수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5개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팩을 떨어뜨린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팩을 차다가
5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해야 하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읽기가 그렇게 어렵다. 오케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체력을 단련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건강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나 장애물에 의하여 팩을 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해를 받았다라는 일본 용어 겐세이를 줄인 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만약에 7개를 차는 순간 누군가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겐이다라고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7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어서. 본전. 다시.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내가 살려고 했는데. 7, 8. 좋아. 9. 좋아. 10. 달리고. 14. 제이제! 이거 아니죠, 이거. 9개. 죄송합니다. 다시. 진짜 목소리 큰 놈이 겐세. 하나. 그 지랄이라고. 지랄이 뭐냐면 초구를 시작하는 사람이 초구를 한 번 차서 넘길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기본 구가 5개면은 자기가 3개를 연속으로 차서 보내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2개만 차면은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구를 차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차서 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구를 차고 싶은 사람, 초구를 차는 사람이 자기가 연속으로 3개를 차다가 5개가 못 되고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 지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가야겠죠. 왜냐면 기본을 못 채웠으니까. 나가는데 그 사람 역시 곱하기 2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되고. 뭐야 2480으로 하자. 2480. 2, 4, 6, 8, 7, 안돼! 14! 개새끼들! 16. 9개. 그리고 뭐가 있나? 그리고 뭐 여자애들하고 같이 할 때는 여자애들 손으로 해도 되고 뭐 그런 알아! 건강팩 같은 거를 차면은 여학생들이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거리를 차면은 손으로 이렇게 스파이크를 찍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쳐버리고 그러면 이게 팍 떨어지니까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못하네. 그리고 4414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아이고, 너무 긴장했어, 지금. 아, 그러니까.
너 저런 민망한 택시 이제 나와봐요. 사거리야, 체르팩이라, 체르팩. 체르팩. 오! 아! 돈을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지, 경진아. 진짜. 너 어떻게 써? 아, 야, 어떻게 코미디한다. 와, 뭐하는 척하냐? 이제 우유를 깔끔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유 안에 내용물이 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찢습니다. 두 개 다 찢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우유를 끝까지 다 안 먹고 남기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거 이렇게 버려주세요. 그래야 색을 찰 때 우유가 찌지 않거든요. 다 버려주고 이렇게 두 개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색칠된 부분은 네, 이렇게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넣는 거죠.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이놈을 이놈 안에 넣던지 이놈을 이놈 안에 넣으면 됩니다. 넣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오므러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팩이 완성된 건데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직육면체의 모서리 부분들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았을 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어딘가 모르게 찌그러지는 모양이 되고 목이 많던 순간까지는 팩이 완성됐는데 이게 금방 잘 되진 않고 막 질이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덜너덜해져야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 강의 시간에요. 상당히 의미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고 건전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점이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면 대체로 운동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량을 보충시켜주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 좋다 하면은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편하다 그 정도가 되겠죠. 글쎄요, 간단하게 뭐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하게 되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또 공부를 되게 뭐 스터디 하지 않는 이상은 각자 공부하게 되고 다만 점심시간에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놀게 되는데 되게 이제 운동이 되게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또 함께 또 대화는 플레이를 같이 하면서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팩 차는 거는 되게 건강상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러니까 걷다가, 그러니까 걷고 있는데, 팩이 날라온다든가 그래갖고, 좀 걷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팩 차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친구들끼리의 우호와 또 친목 도모, 그리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장소를 점하고 이제 혹시 길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근데 그와는 별개로 또 팩 차는 여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되게 점심시간에 흔히 봅니다만 수백 명이 차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젊음이구나. 이것이 대중적인 경기가 갖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길이 경기장이 되고 되려 이제 그 옆이 길이 되는 융통성도 서로 서울대생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독특한 놀이문화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팩차기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편인데 즐겨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근데 많이 이렇게 안 하는 분위기가 돼 가는 것 같아서 나름 제 생각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 나중에 혹시 더 이렇게 어린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는 팩차기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네. 팩차기를 하는 거에서 어떤 스포츠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팩차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다른 농구라든지 어떤 스포츠들이 많은데 굳이 팩차기를 하는 거는 다 같이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연대감을 많이 느낄